참 주말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분들 제 주변에도 덜어 있는데, 우리 K 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이제는 정말 샤머니즘이라도 동원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이제 미국이 날씨는 초강력 한파인데 증시는 사상 최고치 찍었듯이 우리도 이제 이번 주 화수목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는데, 그럼 우리도 뉴욕 증시처럼 한번 증시는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뭐 꼭 한파 관련주 뭐 선제 대응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미국 썸머 랠리의 실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월가 메이저 트레이더들이 휴가 간 틈에 증시가 오르는 건데, 보통 그런 이제 메이저 기관들은 신용이 거의 무한정이다 보니까 공매도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는데, 그게 일단 소강 상태다 보니까 증시 올리기가 좋은 시즌이 그 휴가철이다. 그게 썸머 랠리의 실체라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장마 랠리를 하는 게 있죠.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주식도 더 활발하게 거래한다고. 그래서 이제 K 증시는 날씨 구준 때나 아니면 장마 한파 이럴 때 증시가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거 진짜 리서치에서 분석한 자료도 있어. 하여간 이제 그런 거라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일단 주말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배경을 보면은 대만 TSMC 실적 호조로 인해서 역시 믿을 건 인공지능밖에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 4%, AMD 7%, 퀄컴 4%대 완전 급등 나왔고, 다음 지난주 내내 헤맸던 애플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수 의견 힘입어서 1% 넘게 역시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명불허전 빅테크라고 테슬라 하나 빼고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1% 넘는 상승률로 뉴욕 증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들어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AMD 최근에 사상 최고치 찍고 막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에코프로 3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사실 지난 주말 증시 해피엔딩이기만 할 뿐이지,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오매불망으로 기다리는 3월 FOMC 금리 인하는 점점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완전히 나가리로 판명이 되면은 이제 뉴욕 증시도 토해내야 될 유동성이 만만치가 않을 건데요. 일단 지난주 초반에 크리스토퍼 얼러 연준 이사가 야, 자꾸 금리 인하만 니네 기대하는데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금리 인상 확률 반반이라고 이렇게 찬물 끼얹었고, 그 다음 이제 연준 내 얼마 안 남은 비둘기파 중에 한 명이었던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는 갑자기 지난주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연준 올해 금리 인하는 3분기에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3월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6월은 뭐 FOMC 금리 인하 확실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6월도 아니고 7, 8, 9월 중에 나올 건데 이렇게 한 거야. 그다음 이제 마지막 금요일에 시카고 여는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온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연준 임원들의 말 한마디에 집착하는 게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지금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경제 지표에 집착해야 될 때라고. 근데 그 경제 지표가 매주 새로운 게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런 과연 집착이 의미가 있느냐,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일단 냉각수를 또 퍼부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는 이제 다른 고용이나 소비 지표랑 달리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1월분이었는데 이게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 78.8을 기록하면서, 아니 이렇게 소비 심리가 아직도 활황인데 연준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기 침체에 대비한다고 금리 인하를 때린단 말인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월가에서 터져 나왔고요. 그래서 3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장중한 때 절반 밑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뉴욕 증시 강세는 온리 빅테크, 온리 인공지능 AI, 온리 TSMC 실적 효과. 그럼 이제 과연 우리 K 증시에 이게 얼만큼 반영이 돼야 맞냐, 혹은 역으로 이게 부담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들 시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K 증시를 멱살 잡고 그날 들었다 놨다 하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 재계에서도 거의 기정사실화를 중심에 놓고 물밑에서 준비가 지금 작업질이 한창인데, 포드사는 지난주 그 전기 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줄이고 대신 내연기관 레인저랑 브롱코 생산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거 딱 트럼프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요? 물론 포드사는 이제 밝히기를 F-150 라이트닝이 고객 수요가 감소해서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조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시간주에 있는 그 포드 전기차 센터 교대 근무는 종전 2교대에서 이번에 1교대로 줄이고, 여기서 직원 절반가량을 차출해서 그게 한 70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같은 미시간주에는 포드 내연기관차 생산 공장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앞에 이제 레인저랑 브롱코는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늘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900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아주 그냥 흡족해가지고 막 아빠 미소 넘어서 막 구한화사로 막 입이 삐뚤어질 정도로 좋아할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은 전기차가 지금 안 그래도 니치마켓, 그러니까 틈새 시장으로 밀려난 마당에 그 전기차 중에서도 전기 픽업 트럭은 더더욱 포지션이 애매해졌다고. 그리고 작년 이미 제네럴 모터스에서도 역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들여가지고 전기 트럭 공장 건설하기로 한 거를 계획 1년 연기한다고. 이것도 참 기가 막히게 딱 미국 대선 11월 달 그때 맞춰가지고 날짜를 잡았는데 이거랑 지금 포드도 일맥상통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여간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이 포드까지 이렇게 가세를 하니까 전기 픽업 트럭 제조사 리비아는 주말에 거의 2% 가까이 빠지면서 여기도 지금 테슬라하고 같이 한 달 내내 그냥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진짜 리비아는 테슬라보다 더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더 빠질 게 있을까 했는데 추가로 더 하락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미일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 말고 제3자 일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를 드디어 2027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내로 도요타 전기차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해서 출고한다고 밝혀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일명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성능은 지금 현존하는 NCM, LFP 이런 거보다 월등하게 높고 대신에 불도 안 나고 안정성은 더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하여간 이번에 도요타에서 개발 중인, 그래서 3년 뒤 2027년부터 여기 장착해가지고 전기차 출시하는 이 배터리는 완충 시간 10분에 최대 1200km까지 간다고 하니까 진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비하면은 꿈 같은 정말 클래스죠.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인 도요타가 왜 아직까지 전기차를 출시를 안 했겠습니까? 뭐 기술력이 없어서?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전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이미 현실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돈이 가는 곳에 진리가 있다고. 지금 도요타 주가를 한번 보세요. 테슬라하고 완전히 역동조화되면서 작년부터 테슬라에서 빠진 수급이 다 여기 도요타로 가서 쏠려버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부르는 전기차 배터리가 왜 2차 전지냐 하면은 뭐 1차, 2차 그 2차야. 그 1차 전지는 한 번 쓰면 재생이 안 되고 버리는 그게 특징인데 2차 전지는 여러 번 충방전이 가능한 게 강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충전 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를 세계 최초로 만든 곳이 바로 일본이야. 그것도 1985년도에. 뭐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뭐 10몇 년 겪으면서 이런 2차 전지 같은 이런 기술도 쇠퇴를 했다고요? 참나. 전 세계 최초 전기차 전문 브랜드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 출시할 때 손잡은 게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였고 지금은 뭐 공급선 다변화를 해가지고 우리 K배터리도 테슬라 들어가지만 아직도 테슬라 차종에서 배터리 성능만큼은 파나소닉 장착된 게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2020년이니까 벌써 4년 전인데 세계 최초의 2차 전지 추진 잠수함도 개발 성공했다고 그때 진수식까지 했잖아. 이게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건조해가지고 일본 해상 자위대에 납품을 한 건데 여기 또 파나소닉 배터리 들어갔고요. 근데 재원을 보면은 한 번 충전해서 그걸로 최대 4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물밖에 안 나오고 수중 항해가 가능한 거야. 거기다가 최고 속도가 36km. 잠수함 치고는 빠른 거죠. 근데 이걸 무려 39시간 동안 잡아 돌릴 수 있어가지고 핵잠수함하고 그런 면에서는 거의 동급이라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도요타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현대차는 그럼 가만히 있냐? 아니요. 현대차가 중국 리튬 업계 투탑인 간펑 리튬하고 4년간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제 그럼 현대차가 드디어 배터리 내재화의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힘을 받는 거죠.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서 제일 비싸고 비중 큰 소재가 바로 리튬이고 지금까지 이제 현대차가 배터리 그 셀 공급받는 업체로부터 아이고 뭐 소재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맡겨 놓겠습니다. 이러던 거를 이제 요즘 들어서 자동차 회사랑 배터리 회사가 갑을 관계가 뒤집히면서 가격 결정력도 자동차 회사가 갖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배터리 하청 줄 때 야야 리튬은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갖다 써라. 이렇게 일종의 그 뭐랄까 식당에서 콜키지 프리. 그러니까 술은 따로 우리 거 갖다 마실 테니까 음식값만 받으세요.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려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배터리 셀 메이커들은 물론이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더 남겨먹을 게 없잖아. 그리고 지금 이미 창고에 잔뜩 쌓여있는 그 재고 다 어떡할 건데 리튬.
러나 반갑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K증시 개인 투자자들과 거의 일심동체가 돼버린 2차전지 그리고 에코프로 이번 실적 관련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분명히 1월 8일 라이브 때 당분간 저가 매수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정말 바지가랑이 붙들고 애원을 했는데 그때 에코프로 주가 63만 9천 원이었고 그날 금요일 마감이 55만 6천 원입니다. 원인은 당연히 실적 우려고요. 여기 뭐 전기차 수요 둔화부터 리튬 가격 폭락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정말 비빔밥처럼 이렇게 다 섞여져 있는데 그 비빔밥이 지금 쉬어버렸으니 도대체 나물 하나하나, 계란, 고추장, 들깨알 하나하나까지 지금 뭐는 상했고 뭐는 괜찮은지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일단 먼저 실적 발표한 LG 에너지 솔루션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미국 IRA 다 포함을 해서 영업이익률 4% 나왔고요. 거기서 보조금 빼면 영업이익률 심지어 1%대로 추락을 합니다. 근데 이 보조금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배터리 제조사, 셀메이커들이 먼저 먹고 그 밑에 2차전지 그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는 그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 낙수 효과라는 거는 정말 이거 2차전지에 있어서만큼은 안 통하는 거고 낙과 효과인 거지. 낙수 효과는 그래도 물이니까 흐리는 양이 정직하게 중력에 따라서 내려오지만 낙과 효과에서는 과는 위에서 한 90% 먹고 정말 부스레기만 떨궈주는 그런 격이라고요. 하여튼 근데 에코프로는 2차전지 이제 소재 제조사니까 당연히 먹을 게 적을 수밖에 없고 먼저 실적 발표한 에코프로도 결국 그 부스레기 가지고는 먹을 게 안 돼가지고 작년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자꾸 어설프게 그 이동채 회장 구명운동 한다고 뭐 크리스마스 특사니 3.1절 특사니 그런 청원운동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게 지금 상황에서 오너가 다시 풀려나잖아요. 바로 유상증자 아니면 자회사 물적 분할 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뭐 자꾸 고성장주는 다르다고 뭐 밸류에이션이 어쩌고 하는데 아니 그 오너 일가가 보유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자녀 2명이 대주주로 있는 데이지 파트너스에서 연말에 1710억 원어치 에코프로 주식 팔았잖아. 근데 그 목적이 공익재단 재원 마련이라고 공시까지 냈죠. 아니 무슨 고성장 기업에서 벌써부터 공익재단을 만든다고 주식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을 해. 아 제발 좀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이거는 뭐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나 한국 증시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고성장 기업은 예전 그 테슬라 2018년 그때처럼 부채 많고 PER 높고 그래도 하여간 오너가 자기 그 뭐 묻은 빤스까지 다 투입해가지고 정말 그냥 일가친척 다 집담보 잡히고 뭔 짓거리 다 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시설 투자 늘리고 완전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달려들 때 그게 고성장 그리고 고성장주의 그런 단계지. 근데 뭐 공익재단 만든다고 오너가 일가 주식 1710억 원어치를 판 이런 회사가 지금 고성장주라고? 공익재단이 뭔데 도대체? 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공익재단을 왜 만들어? 이제 더 이상 성장보다는 경영권 승계, 지분 상속 같은 그런 지키기 아니면 배분에 더 관심이 크다는 뜻이야. 자, 에코프로 얘기는 여기서 일단 락을 하고 주말에 이제 김정은이 또 조선중앙TV에 나와가지고 지 새 차 탔다고 자랑하면서 이번에는 벤츠 마이바흐 SUV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한 2억 8천인가 하던데 하여튼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이걸 타고 등장을 했는데요. 아니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완전 풀로 가동 중인데 이런 차들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해외에서 막 화제가 돼가지고 독일 벤츠사까지 나와서 가지고 이거 우리가 판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중이고 또 우리는 승인되지 않은 제3자 판매나 계약 지역 외에서의 차량 판매 금지하는 정책을 따르고 있다. 막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협력 업체가 뭐 이건 딜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북 제재 위반했다는 게 밝혀지면 자체 규정에 따라서 거래 관계를 종료하든가 하여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벤츠사에서도 막 당황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어. 근데 뭐 뻔하죠. 중국에서 그레이로 들여왔겠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자동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롤스로이스부터 뭐 마이바흐 리무진 그리고 렉서스 SUV까지 해간 온갖 수입차를 다 갖고 있고 이번에는 마이바흐 SUV 신형까지 이렇게 아이템 추가했는데 근데 그 자동차 마니아 김정은이가 도대체 왜 전기차는 안 사냐? 테슬라든 아니면 하다못해 비아디 전기차라도 아이템 수집을 왜 안 하냐? 뭐 북한에 전기가 아무리 없다고 그러지만 김정은이 충전을 못 할까 봐?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비행기도 안 타잖아. 그놈의 보신주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뭐 올해든 언제든 내년이든 드디어 전기차를 새로 들였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와야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가 성능 향상이든 안전성
이 확보됐든 하여간 그때가 진정한 전기차 대중화 단계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이제 당장 월요일장은 뭐 미국을 봐도 그렇고 또 이제 주말 외신에 보니까 오픈 AI 창업자 겸 지난번에 그 이사회에서 한번 그 컷오프 당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샘 알트먼이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으니까 역시 내일도 인공지능 테마는 주목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이번 주 K 증시의 남은 잔부를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태형건설 사태가 이제 일단락이 좀 되면서 그럼 이제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렇게 부동산 PF 폭탄 돌리기가 또 돌아가기 시작을 할 조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신세계건설이 주말 이사회에서 2천억 원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걸 금융기관이 1,400억 원 맞고 신세계그룹에서 600억 자금 조달한다는 계획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부회장님은 자기 인스타에다가 레고 조립한 거 자랑 삼아서 올려놨어. 아니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이게 다 불씨가 지금 옮겨가는 중인데 일부러 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혹시라도 우연이라고 하면은 본인도 뭔가 자각을 해야 맞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 신세계건설 지분 46.9%를 보유한 게 바로 이마트야. 근데 그 이마트 지분 18.56%를 가진 대주주가 바로 그 부회장님이란 말이에요. 뭐 그러면서 올 초에 이마트는 다시 오프라인 본업에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지난 이베이 코리아 인수 비용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뭐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든가 말든가 지금 이마트 주가는 육고마트도 깨지고 완전 나락갔는데 이마트에서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 비용 그때 그거 다 대출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고. 근데 그때는 코로나 저금리 시절이고 지금은 미국부터 다 지금 금리가 정점인데 그래서 이자 비용만 그때는 1,600억 들던 게 지금은 4천억으로 올라가는데 벌써 3년 차잖아. 이거 다 포함하면 인수 비용까지 합쳐서 4조 원 저기 지금 갖다 꼬라 박은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자, 내일은 1월 22일 월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이제 주말 다보스 포럼 참석했던 인사들의 귀국 관계로다가 정부 일정이 한가한 편인데 우선 발표 나올 거 하나는 민관 협업으로 사우디 상하수도 사업의 국내 기업 진출 이건데 이게 이제 스마트팜부터 수처리 관련주들 이제 그 중에서 네옴시티 테마랑 교집합이 증시에 해당하죠. 다음 2024년 마침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 지원 사업 모집 공고도 정부가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석유 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에 힘 모아라는 보도 자료를 내일 공개하는데 여기서 이제 블렌딩이 우리말로 배합이라고 하는 건데 국내 정유사들이 이 기술은 뭐 전 세계적으로 끝내주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술로 커버해야죠.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애는 많은데 가난한 그런 집은 당연히 가마솥에 밑바닥 붙어 있는 누룽지 한 톨까지 끓여가지고 얼마나 알뜰살뜰 잘 부셔 먹겠어. 이어서 이제 내일 농식품부가 중대 발표를 하나 앞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또 도배가 되겠죠. 바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현판식. 야, 이거 참 쉽고도 어려운 주제인데 근데 사실 정말 옛날에 고기가 그렇게 귀하던 시절에는 할 수 없이 개까지 잡아먹었지 지금은 다른 고기도 막 남아 도는데 굳이 그 강아지까지 그렇게 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는 아니 개도 식용 따로 있고 애완견 따로 있는데 왜 그 시장까지 정부가 나서가지고 개입하냐. 그리고 뭐 개만 귀엽고 소랑 돼지는 안 귀엽냐. 그럼 아예 육식 자체를 하지 말어라. 이런 또 반대 의견도 있죠. 증시 테마로는 역시 동물복지 그리고 건기식 이쪽. 이어서 내일 문체부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계기 관광 수용 태세 현장 점검이 있는데 정말 지난 잼버리 같은 일이 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하여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주말에 개막해서 2월 1일까지 개최되는데 지금 아시안컵 때문에 여기 좀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하여튼 그 스포츠 마케팅 관련주들이 증시에 있죠. 다음 내는 이제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 일명 LPR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금리 인하 스케줄이 미뤄지니까 중국은 더 금리 인하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증시도 뭐 아주 그냥 개같이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개같이 이런 말도 이제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내일 저녁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당장 이제 월요일 밤 미국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아주 그냥 실적 발표 시즌의 절정입니다. 화요일 넷플릭스, 3M, 로키드 마틴, 그리고 수요일에 테슬라, IBM, ASML, 그리고 목요일에 인텔하고 비자카드, 금요일에 아멕스까지. 자, 주말에도 참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요.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에는 라이브로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제 두 편으로 제가 쪼개기 업로드를 했으니까 이거는 착한 쪼개기입니다.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